윤석열에 대한 소문으로만 듣던 실체가 대통령실 참모들 덕분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직후 충격적인 발언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당장 선거가 없으니 이럴 때 모든 것을 해두어야 한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는 끔찍함을 넘어 무섭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외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혁을 추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개혁이 사실상 폭주를 더 심하게 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여당과 정부가 선거 결과를 의식하지 않고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적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브리핑 직후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은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개혁에 도전하고 이를 완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들이 당당하게 나오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최근 의료개혁을 둘러싸고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의 개혁 의지가 더 강조되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주는 이미 시작되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야권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 기기를 압수한 것 등에 대해 이는 정상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 손자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의원은 칠순 노모를 찾아가 겁박하는 검찰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것이 상식인지, 대통령 딸과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계좌 추적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강력히 나섰으며 이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전 정권에 대한 보복과 야당 탄압이 민생을 개선하거나 정치 국면을 전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정군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미 이혼한 지 3년 가까이 된 문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서모 씨 수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비판했습니다. 그는 압수수색을 정당화할 명분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무도함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검찰이 전임 대통령의 자녀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는 상황에 대해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러한 무리한 수사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또한 윤 대변인은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통해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급락하자 움직인 것이라며 전임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한 수사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전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까지 조사하며 모욕을 가한 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으로 특검 전국과 친일 논란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국민들에 의해 철저히 감시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의 선봉으로 나선 검찰의 행태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전주지검에 출석하면서 이러한 수사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수사가 특정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기본적인 도의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전주지검 출석 시 기자들 앞에서 이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3년째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정부 탓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한심스럽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혐의가 제기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봐도 충분히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기본적인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현 정부가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계 소득은 1년째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국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집착한 나머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겨우 0.8% 증가에 그쳤고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증가했지만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감소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과 서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축소하며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득 상위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결국 국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국민들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쳤다는 반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정치 박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